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미국에 쫓아가가지고 푸포라서트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좋았나 봐요. 너무 만족스러웠다. 에이. 너무 성공적이었다. 라고 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 양에 대한 합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주에 실무급 협의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실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한국은 일찍 협상, 최선의 제안을 갖고 왔다. 기대도 안 했는데 지가 찾아와가지고 항복 문서를 던진 거죠. 네. 자, 근데 2+2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성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갔어요. 미국에서는 재무장관하고 미국 무역부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주목했던 게 일본이 협상할 때처럼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또 하나 일본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것과 주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덫을 놨죠. 방위비도 얘기할 수 있어. 럼프 형, 한 번만 들려줘. 사진 한 장 찍으면 우리가 방위비 팍팍 퍼줄게. 그랬지만 트럼프는 안 왔습니다. 그날 노르웨이 총리 와가지고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바빴고요. 굳이 사실은 올 필요가 없었던 게 딴 게 아니라 일본은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버팅기는 상황이었다면 한국은 아예 갖다 바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님께서 안 오셔도 돼요.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 협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뭐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 정부 측의 입장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7월 패키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90일 유예 때렸잖아요. 그 유예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전까지 잘 협상하기로 했어. 자, 이걸 한국 언론이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야, 일단 다음 정부가 6월 3일 날 들어서는데 그 이후로 협상을 밀어놨어. 시간을 벌었어. 라는 식으로 시간을 벌었다로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본가? 바본가? 왜냐면 미국 상무부가 2달 후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결론은 있으면. 보장은 2달 후에 찍을 거기 때문에 니들 와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그쵸.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어처구니 없네, 우리는 진짜. 원칙만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 협상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 안 왔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미리 우리가 사전에 갖다 바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가 올 필요조차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25일 날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 시사주간지 그 타임 인터뷰는 23일 날 진행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 우리가 엄청 많은 돈을 써가지고 그 나라 지켜주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돼. 근데 이 분담금 이야기 관세 협상하고 따로 진행할 거야. 라고 트럼프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썰만이랑 얘기 안 해. 진짜 책임질 수 있는 한국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 나올 때 얘기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회담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문서에 대한 서명, 가서명이라도 계속 요구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는 이런 일관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2달 후에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다 끝낸 다음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한덕수나 최상목이 트럼프 한번 봤으면 또는 미국한테 좋은 소리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던진 이 매국 행위는 실행될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와서 그래요. 이거 뭐 준 거야. 100% 뭐 준 거야. 저희가 이거 주지 않고서 이렇게 안 돼. 윤석열 정부가 꼭 다른 나라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론을 통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고요. 그리고 꼭 며칠 있다가 상대국 언론을 통해서 빠랑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난리 나가지고 우리 정부한테 막 얘기를 하면 말할 수 없다 또는 그건 아니다 이런 식의
투명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무기가 우리 이런 얘기했어요라고 발표하는 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이것들이 또 무언가를 숨기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도 이번에는 같이 숨기고 있는 거죠. 아마도 한국 측에서 요구했겠죠. 이거는 좀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할 때 갑자기 3조 7천억 원인가? 그거 한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언론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막 먼저 얘기를 했더니 했잖아요. 고소 고발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네. 결국은 터져버렸죠. 근데 관세 협상 중에 이게 결례가 이게 예의가 아닌데 결례인데 갑자기 환율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우리 쪽은 이거 패키지를 해갖고 분담금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뜬금없이 환율 문제를 던졌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협상 중에 통화정책, 환율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재무당국 간 별도 환율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올리는 거죠. 원달러 환율을, 그러니까 자기네 달러를 낮추는 거죠. 이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고환율이 되게 되면은 한국 제품 가격이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은 1,450원대에 있는 지금의 환율을 1,200원대로 끌어내려라 라고 아마 강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어느 선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한테 뭐 900원대까지 내리라고는 안 했을 거고 그렇죠.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낮추라라고 압력 얘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환율 보고서에서 주요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환율 가지고 또 하나의 걔네들은 협상 카드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관련된 일종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이 그렇죠. 4월 달에 30조 원어치 미국 채권을 시중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에 대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본이 더 이상 미국과 안 맞춰 가겠다는 거예요. 자, 4월 5일에 우편관세 10%를 때렸어요. 그리고 9일부터는 각 국가별로 상호관세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시간 후에 유예가 떨어졌죠. 이 유예가 떨어진 이유로 미국 국채 금리 인상, 금리가 이자가 올랐다.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엄청나게 투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거 중국이 했다 그래갖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일본이 했다는 얘기가 이미 그때 나왔어요. 일본이 엄청나게 던졌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의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이거든요. 트럼프는 주식을 의외로 적게 하고 트럼프는 현금 자산을 차라리 많이 지돈이에요, 가지고 지돈. 네. 네.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세계 최고의 채권 보유국이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돼 있습니다. 중국도 그럼 팔아 던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제가 국가 비밀 알려드릴까요? 중국은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있는 미국 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죠? 그걸로 대부분 담보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 경쟁이 힘들다 보니까 중국이 어디서 달러를 조달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채권을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거를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돈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팔면 채권값도 떨어지지만 담보로 해갖고 빚 갚고 나면 생길 게 없으니까 중국은 내가 말만 하는 거죠. 틀리면 던질 거야. 그렇지. 이러고 공갈 치는 거죠. 공갈만 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일본은 예 해놓고 확 팔아버리고. 그렇죠. 근데 일본은 평생 동안 말을 잘 듣다가 그렇죠. 트럼프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안 만나준다고 갑자기 30조를 훅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뒤통수를 맞은 게 뭐냐면 일본이 진짜 음흉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은 차라리 협박이라도 하고 제스처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앞에서 절대
신경 거스르게 안 해요. 그리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병신같이 모든 걸 다 준다고 하고 있다. 범죄자놈들이. 에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웃기는 얘기지만 사실 이거는 푼돈입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30조는 전체 갖고 있는 한 1200조 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채권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만큼 푼 거지만 앞으로 계속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겁이 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한테 환율 조작국으로서 니네들 환율을 떨어뜨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이 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경기 수지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환율을 올리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몇십조 원대가 아닐 거예요,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는. 우리가 그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판 거 니들이 사. 니들이 인수해. 아니, 또 팔면 또 사, 이거죠. 일본이 던지는 국채 떠안아. 일본 그래서 시다바리가. 결국은 우리가 중장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환율 문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그냥 경제가 망해갖고 환율이 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할 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야. 봐라 우리 경상수지 적자나고 이러니까 환율이 오른 거 아니냐. 내외적으로 내수도 안 돌고 경제적 위험성에 기인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다시 되돌리려면 남북통일 평화에 대한 걸 해주든가 아니면 니네가 우리만 특혜 관세를 줘갖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래야 우리 환율이 떨어지지 라고 답하면 받아낼 게 있는데 야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경제를 당장에 바꿀 방법이 없으면 우리 환율을 올리는 수는 걔네 채권을 무대기로 엄청난 금액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일종의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다만 시간이 7월 달이라 이거 그때면 최상목이가 할 수는 없다. 차상목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지네 등치가 있는데 일본이 한 거 우리한테 안 해도 되돌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문제는 지네들이 정치적인 노선을 피거나 뭔가 지들도 잘했다 어디 가서 힘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일본한테 삑소리는 못하고 야 일본 도로 사라고 했는데 아니요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그거 안 사요. 지금 일본 내에 있는 채권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갖고 미국채 팔고 일본 채권으로 지금 들어오는 중이에요. 우리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건데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투매를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권 바뀌고 나서 미국에서 야 니들 저번 정권 이거 해놨는데 그러니까 걔네들 감옥 가가지고 저희가 그냥 잘 못 들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 욕심이 크다는 겁니다. 즉 관세로 해갖고 우리한테서 예를 들어 우리한테서 관세를 해갖고 벌어들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약 1,000억 달러 정도 수출한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5% 관세를 더 때린다고 해봐야 1,000억 중에 25% 아니야. 따져놓고 보면 2,500만 달러 더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그걸로 양이 차겠냐고 트럼프가. 더 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의 규모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따라서 뭔 지랄을 하고 오더라도 그거보다는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이 더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하시면 그리고 되겠다. 이 정보 양아치인 게 의료개혁 관련해가지고는 지들이 하기 힘드니까 다음 정부에서 하세요. 알박기는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상협상 이상한 거 이런 거 한덕수 대선 밀라고 하는 건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이 좀 힘든 건 우리 안 하고 다음에서 하게 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아치들이다.
이런 무능한 새끼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거머쥐고 지들 멋대로 해온 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말도 안 쳐들었어요. 그렇게 추경하자, 재정 풀자, 코로나 지원금 풀자 했을 때 건전 재정 해야 된다고 끝까지 버틴 새끼들 아닙니까? 기재부가 막았지. 거기다가 대통령이 뭔가 압력을 주면 정보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여론전하고 난리를 치던 놈 아니에요. 이것들의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빨리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